네,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제가 5월 11일자부터 돈이 들어온 종목, 관심 종목 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제 급등주 이걸로 해서 공식 그 검색기 이걸 사용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돈 많이 들어오고 차트적으로 일봉상 모양이 이쁜 것들만 모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매매하는 거 제일 좋은 거 한두 개씩만 넣은 다음에 관심 종목 넣어놓고 그걸 하니까 말씀드릴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조금 앞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 건 다 넣은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등이 안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들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이게 왜 반등이 안 나왔나, 그리고 반응이 안 나오거나 무조건 100% 매매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근데 저 진짜 최근에 제가 어제 서면에,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서면에 가가지고 그 경제 모임이런 데 갔었어요. 그런 혼자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사람들이랑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지금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다들 뭔가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진짜 사실 유튜브로 이걸로 광고 수익이라 좀 나고 뭐 최소한 내가 영상 한 개 올려가지고 뭐 몇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벌리면은 나 진짜 이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지금 수익이 나려면은 딱 구독자 1000명을 넘어야 되고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의욕이 사실 안 났어요. 너무 이게 생각보다 안 오르고 내가 또 단가 안 나온다 생각하니까 또 영상 편집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저는 찍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그렇긴 한데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5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쫙 한 번 더 볼 거고요. 저번에 5월 7일날 지금 형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거 있죠. 한국재지.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번에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보고 5월 11일 거부터 쭉 볼게요. 한국재지. 한국재지가 5월 7일날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300억 정도 터져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물론 이게 앞에 있는 요만큼의 애들한테 수익을 주고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은 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앞산이 있어요. 근데 앞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렇게 쌍봉이 되면은 여기가 쌍봉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 매물대기 때문에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매물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다 매물대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치적인 자리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6개월 정도 동안 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수익을 주거나 본전 탈출을 할 수 있는 봉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의 기간 동안에 수익을 다 준 거지만은 그 앞산에 그 딱 쌍봉이 맞물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배운 게 다 거기기 때문에 다 매도 신호고 매물대가 나오기는 신호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게 좀 저항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물론 힘이 엄청나게 강한다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내려줬다가 기어가는 모습이에요.
일봉상으로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이 살짝이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뭔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보세요. 이게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고, 내려가면은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고,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뭔가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가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지금 너무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지금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 좋은 종목이 많은데 이거를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거는 그래도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은 좀 희마리가 좀 없는 모습이다.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맨날 매매하는 거는 이선 매매잖아요. 그럼 이선 매매 여기 시초가를 확인한 다음에 시초가가 너무 내려가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에서 매수를 했겠죠. 그럼 노란색 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 매수했을 때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물론 반등이 크게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나와갖고 싹 뚫어주면 뚫어주거나 한 칸 반등이 충분하게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한 칸 반등이 지금 5월 20일에도 한 칸 반등이 안 나온 상태예요. 하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막 손절이 나온다거나 그런 종목도 아니지만 지금 흐지부지하게 조금 계속 기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거를 무슨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입해서 무조건 정답이란 게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 보세요. 이게 상한가봉이에요. 그럼 이게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돈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렇게 내려 꽂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음봉 매매를 하는 게 그게 가장 그 기초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조금씩이겠지만 털어먹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적인 그런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하루 만에 쫙 털고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내리거나 천천히 옆으로 긴다면은 그 안에서 잘하면은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고 개미한테 천천히 자기의 물량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야 정상이지만 꼭 내리지 않더라도 시간적인 흐름만으로도 그게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했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한다면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5일이거든요. 5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 2, 3, 4, 5일. 그러면은 내가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어. 그러면은 요 절반쯤이 나의 평균 단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요 정도에서 평균 단가에서 5일 때는 그냥 평균 단가에서 그냥 물량 넘기고 또 굳이 내 예수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다른 것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내일의 종목도 나오고 어제의 종목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종목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내가 꼭 물려있을 필요는 없거든. 아니면 뭐 조금 더 기다려봤다 하고 요 팔던가 꼭 요 한 칸까지 무조건 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꼭 제가 말했잖아요. 1차 매수가 들어가고 2차 매수가 들어가고 그래도 하락해서 3차 매수까지 들어간다면은 이제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고 4차 매수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박살이 쫙 나는 순간 한 달치 해먹은 걸 다 까먹어요. 진짜 한 달 동안 맨날 하루에 한두 종씩 하루에 뭐 20만원, 30만원씩 먹었던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박살나고 멘탈 날라가면서 이런 종목이 안 나오란 법은 없어요. 안 나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꼭 또 그런 종목들은 사실 뭘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종목이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저의 확률을 높여가고 그 확률을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로 내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데이터화를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또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뭔가 수익을 바라기보다도 조금 한 이 정도나, 한 이 정도에 팔아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뭐 제일 좋은 거는 빨리 1, 2, 3, 4, 5, 1, 뭐 본전에 털어도 되는 거고,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FNF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는 지금 5월 8일이거든요. 5월 8일. 네. 뭐, 2일째에 이선에 들어왔고, 뭐, 충분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 없는 종목이고요.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화천기계도 요때 5월 8일자로 나아지고요. 지금 이걸 보면은 갭 하락이 이만큼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 칸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만큼 최소한 이만큼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던지, 그래서 한 요 정도 2% 먹고 도망가던지. 2.7%네요. 2.7%니까 뭐 세금 떼면 뭐 2. 몇 프로 되겠죠. 그 먹고 도망가던지 아니면은 여기 삼선에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았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왔고요. 네, 충분히 반등이 나왔고, 뭐 이때 뭐 못하게 한다라도 그 다음에도 충분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뭐 들어갔으면 먹고 나왔을 거다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이상 없는 종목이고요.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상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계속 이거 다 이상 대부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상 있는 것들만 좀 유달리 좀 체크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건 안 왔네요. 이게 너무 많이 상승하고 그때 그날 강한 종목이면은 여기 일선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이게 큰 하락이 들어왔고 지금 보면은 이거 매집량을 봤을 때 이틀 날짜도 매집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분 방울 봤을 때 그렇나? 1분 방울 봤을 때 안 그렇네요. 아무튼 이게 10분 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매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앞에 맨 처음에 시초에 굳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고 뭔가 물량을 오히려 올린 다음에 물량을 많이 잡아먹은 다음에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모양을 봤을 때 무조건 털어먹기 위한 종목은 아니었다. 무조건 털어먹으려고 한 조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올리려고 했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하거나 시장이 좀 안 좋거나 해가지고 한번 쭉 뺐다 올려야겠다 생각 때문에 혹은 옆으로 기어야겠다 생각 때문에 이만한 시간을 더 주고 올라간 것이다. 결국에는 이건 사실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일선 매수나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분할 매수로 한다. 네가 내려가봤자 얼마나 내려가겠느냐. 충분한 내가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반등은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해 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 솔루션. 이거 뭐야? 5월 11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왜 넣어놨지 생각 들었는데 왜냐면은 5월 10일이잖아요. 앞산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꼬리가 이만큼 있더라 하더라도 이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자리는 뭔가 더 큰 앞으로의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이 나올지언정 확률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내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내려온 것과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내려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별로다. 하지만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래도 대부분 수익 주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뭐 매수했다면 뭐 수익은 났겠네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갖고 매수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분할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종목에 크게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조심해가면서 매매를 한다면은 이 매매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결국에 이 매매법이라는 건 따로 매매법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종목만 찾아갖고 내려면 무조건 사재 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뭐 큰 문제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HLB. HLB는 HLB는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요. 이게 봤을 때 6개월이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고 기간적인 조정이라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울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거를 제가 왜 넣었냐면은 지금 헬스 그 코스닥이 진짜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올랐는데 지금 다른 HAB도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올라준다면은 코스닥이 또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뭐랄까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모양을 잡혀가면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리고 뭔가 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것도 사실 많이 안 빠졌어요. 맞잖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낮은 포지션에서 밑에 포지션에서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 가시 종목에 넣어놨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맨날 말했죠. 이 기준봉을 인해서 이 앞에 있던 그게 6개월 동안 옆으로 기는 모습은 최소한 6개월은 있어줘야 괜찮은 게 아니고 길면 더 좋죠. 하지만 최소 여건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그런데 이건 6개월을 못 채웠어요. 아무튼 그래도 뭐 과대금이 터지고 HLB고 그리고 앞으로라기보다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조금 좀 달라진다. 뭐 중국이랑 또 미국이랑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이슈거리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좀 내려간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이때만 해도 좀 괜찮은 코스닥이 뭐 호황처럼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봤었습니다. 네오위즈 5월 12일 이때네요. 5월 12일 이때 딱 나와가지고 이때 내리면 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보세요. 이거 6개월 기간도 길잖아. 1년 넘잖아. 근데 이렇게 딱 기준봉이 딱 나오면 이 봉은 정말 좋은 봉이야. 이 봉이 딱 내렸을 때 사면 진짜 좋거든요. 한 대 안 내려온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게 어떻게 쭉쭉쭉 올라갔잖아. 근데 이게 안 쉬고 올라갔잖아, 보면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는 좋은 종목이란 말이야. 좋은 종목. 응?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올라갔다고 안 내려온다고 해서 안 살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지금 5월 12일, 13일, 14일, 15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쭉 올라갔잖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더라 하더라도 날짜로 하나씩 올라갔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 근데 일봉상으로 하루만 올라갔다 생각하고 이걸 올랐다가 내렸다가 안에서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분봉으로 봐더라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등분수 한 다음에 이걸로 뭐 1차 매수, 2차 매수, 뭐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기간적인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뭐 조금 더 한 칸 더 내려온다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보다 더 올랐나? 이게 지금 34%는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이것도 개파락으로 이만큼 떨어져서 시작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2선에서 사는 것보다 3선에서 좀 기다려갖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잘 모르고 있으면 댓글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친절하게 댓글 다 드리고, 댓글 주시면은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제 영상 봐주시는 마음으로 진짜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건 보면은 조건이 아예 받지도 않죠. 지금 이거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언벨로프 2020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지선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다 뚫어줍니다. 이 점선을 다 뚫거든요. 점선 이건가? 뚫죠? 다 뚫어요. 점선 뚫어요. 이 봉을.
근데 이거는 점선도 못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6개월 동안 옆으로 기었고,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기준봉일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기었고, 뭐 이것도 뭐 충분한 거래대금도 터지고,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도 뭐 16%나 터지고, 뭐 근데 윗꼬리가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분봉상으로 굉장히 안 좋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오후 마지막 막바지에 갑자기 끌어올린다는 거는 이런 요런 시간대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정말 제아의 고수들은 다 주로 아침 요장이나 요때 많이 매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쭉 올리는 거는 이렇게 파동도 안 올리는 거야. 갑자기 쭉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겠다. 그냥 갭 상승이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갭으로 막 뛰어버리는, 갑자기 뛰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쓴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든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만약에 뭐 삼선 매매를 했으면 매수가 됐을까요? 이게 갭으로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갭으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삼선 및 삼선에서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간 게 맞겠죠. 그러면 수익은 먹고 나왔겠네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언밸러프 21선을 뚫어주는 게 오히려 돈도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만큼 앞으로 띄우게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기 때문에 저도 언밸러프 20선의 위에서 마감한 거, 종가가 마감한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웹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똑같이 21선 위로 안 왔죠. 이것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왔네요. 이틀까지는 2선, 3일까지 3선 해가지고 5일 동안 보는 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북동 5월 13일 5월 13일 이거 신고가잖아요. 높은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한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오버슈팅이거든요. 오버슈팅 이게 보면요, 바닥에서 지금 몇 퍼나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보여요, 이게 100% 넘게 오르거나 하면은 지금 이거는 오버슈팅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도 먹을 건 있어요. 이게 아마 대장주인가? 대장주는 먹을 걸 주거든요. 뭐 2선에서 매매했어도 3선에서 매매했어도 뭐 충분히 뭐 수익 구간을 주겠네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런 윗자리들은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상한가에도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 자리는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좀 손절할 필요가 좀 적어요. 손절의 가능성이 뭐 내려봤자 저점이 여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좀 깔려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락을 시작해하고 무작정 기다려보면 본전도 안 얻고 엄청나게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물렸어, 그러면은 뭐 밑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다시 반등을 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쭉 빠지더라도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뭐 또 계획이 세우지만 이거는 뭐 무작정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의 그 폭이 상승이 많았던 만큼 하락의 폭도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녹십자 웰빙 5월 13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10시 40분 오전이긴 한데 갑자기 뭔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도 뭐 뉴스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매수가 안 됐겠네요. 패스하겠습니다. 동화기업도 5월 14일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를 고가놀이라고 합니다. 상한가가 나오고 혹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위로 또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 번 정도 나온 것들은 진짜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이선 매매 했더라면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저 같았으면 매수 못했어요. 분명히 저는 삼선에서 매수를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상한가고 가고 나온 거는 강하기 때문에
2선에서 정말 좋은 종목은 2선까지도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선까지는 와요. 2선까지 사실 많이 오는데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그 종목의 스타일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얼마나 강한가 뉴스가 얼마나 강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조금 경험치를 가지고 이런 건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외제약 중외제약도 지금 보면은 위치적으로 괜찮죠. 6개월 이상 지났고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이놈들 전부 다 수익 다 주면서 올린 봉이에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선 매매를 하면은 거의 처음에 바로 사졌겠네요. 그래서 그날은 한 3%, 3점 몇 프로, 4% 안 되게 살짝 올랐었네요. 이때 만약에 못 팔았더라면은 추가 매수가 들어갔겠죠.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서도 한 3% 했으면 안 됐겠네요. 이것도 지금 비슷하네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일차가 지났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5일차기 때문에 내일이 5일차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만약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내 본전이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주는 것도 괜찮을 테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지였잖아요. 지지. 여기가 저항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여기 딱 선 끄은 다음에 여기서 딱 매도해줘도 딱 좋았겠죠. 꼭 한 칸을 먹겠다는 생각보다는 기간적으로도 멀어지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일차에는 지금 보면은 조금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손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것도 이제 5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만약에 갖고 있는다면은 좀 짧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작성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일봉상으로 위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잘만 한다면은 뭐 한 이 정도 죽을 때 쌍봉 만들고 죽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조금 일봉상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딱 이런 윗지방에 위 저항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상승하기보다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딱 올라주면 굉장히 이쁜 모습이겠죠. 꼬리 달고 내려와도 되겠지만은 중에 제약받고요. 유지레탭 유지레탭도 5월 14일이 나오고 이봉이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고가봉이 나온 다음에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끌어올렸잖아요. 보이죠? 시초에 아침에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렇게 뭐 좀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도 시초가 원래 삼선 매매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시초가가 한 선 위니까 만약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으면은 뭐 요즘에 팔 수 있었겠네요. 그럼 이게 수익이 얼마 돼? 한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정도 먹을 수 있었겠네요.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했다 쳤을 때 5월 14일 SK케미칼 이게 이선에 왔을라나? 안 왔네요. 여기 왔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걸어놨는데 안 왔던 거네요. 아무튼 저 5월 14일, 5월 15일 날에는 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위에 거가 대부분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위에 있던 것들이 또 오르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5월 15일 아마 금요일인가? 5월 15일 금요일이었는데 별로 할 게 넓어한 게 없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을 때도 뭔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5월 18일부터는 좀 많이 넣었어요. 또 평상시보다. 그래서 좀 네,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구멍이 아파요. 지금 빨리 말하고 또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상한가가 나오고 그 위에 하루 좀 쉬어준 다음에 다시 고가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또 기준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매했을 때는 지금 여기
딱 왔었네요. 여기서 더 매수했으면 딱이었겠네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상한가 나오고 또 상한가 바로 나오면은 엄청 세요. 근데 중간에 하루 쉬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쉬는 기간 동안에 기간적인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5월 10일 하루가 음봉에 딱 끼어 있으면은 조금 더 2선이 아니라 3선에서 타점을 한 칸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정부 인증 뭐 크게 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 SK바이오랜드는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짜졌네요. 이것도 안 봐도 됐네요. 이거를 바닥부에서 끄어놓고 네, 매수 매도 라운 시큐어 1700원 5월 18일 안 왔네요. 대양금속. 대양금속은 그냥 쭉쭉 올라가기만 했네요. 5월 18일 이때 5월 18일 갭, 갭 시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선 매매로 시작했더라면은 1차 매수하고 1차 매수 3차 2차 매수는 안 되고 올라갔겠네요. 1차 매수 한 다음에 1차 매수가 여기 됐을 테고 아니다 1차 매수가 여기 됐을 테고 그 다음 매도가 인하이 됐겠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일 거래 매매가 8%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샘표식물 샘표식품 이것도 지금 보면은 큰 문제 없네요. 위로 올라가서 바닥부터 끌어준 다음에 네, 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삼선 매매나 조금 더 낮춰서 매매를 한다면은 큰 문제 없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5월 19일 그러니까 안 되고 뭔가 갑자기 하락하는 거 있죠.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런 것들만 좀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맞죠? 이것도 뭐 매수는 안 됐고요. 매수 안 되는 건 상관이 없어. 매수가 됐는데 나가리가 되는 문제지. 5월 19일인데 이게 보세요. 끝에 이런 거 올라간 거 안 좋댔잖아요. 맞죠? 아무튼 간에 뭐 삼선이 매수하든 갭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나갔다 쓰면 여기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수 못했을 거예요. KCT KCT 5월 19일 5월 19일 이선 안 왔네요. 패스하겠습니다. KS는 이선 매매하고 3선 매매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반등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K사인은 900원 안 됐다. 안 된 거다. 좀 봅시다. 보세요. 이런 건 앞산도 있죠. 앞산. 이런 거 보세요. 앞산. 이거 보세요. 앞산. 이런 거는 매물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앞산이 있으면 이거 앞산도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개월 정도 됐나? 그러니까 이게 앞에 쌍봉이 일봉상 쌍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희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지금 보면은 뭐 내일 되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조금 마음고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넣어놓은지는 모르겠어요. 안트로젠 뭐 이선에서 바로 올라갔네요. 이것도 강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갭으로 떨어져서 나갔다 쓰면은 여기 있죠. 여기 지지선 여기 다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매매도 못했었겠네요. 한국전자 인증 뭐 별다른 사항 없고요. FST도 5월 20일이거든요.
5월 20일 날 475억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뭐 별 다른 건 없고요. 이것도 강한 종목이었는지 충분히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다가 일선 딱 맞고 다시 반등을 한 그런 종목이네요. 5월 21일 전파 기지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쌍봉 위치, 좀 위험한 위치에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할 때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전파기지고 이거는 이렇게 윗자리 있는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음 주에 보기 위해서 형광펜을 해놓을게요. 안트로젠 아까 했고요. 로보는 로보트 그걸로 해가지고 올라갔네요. 아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아까 뭐였지? 한국 재지랑 모양이 비슷하죠. 한국 재지랑 로보 지금 같은 건데 같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쌓여 있잖아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움직이나 볼게요. 이게 지금 그 인공지능인가 AI나 이런 거 5G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해가지고 대장주 같거든요. 강력한 펜다메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쓰니까 로봇가 많이 발전될 수 있겠다. 로봇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로보의 그 이동주니까 당연히 많이 내렸을 거고, 어, 로보가 반등이 안 나왔는데 당연히 로보티즈는 당연히 반등이 안 나왔겠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로보는 위에서 움직였고, 이거는 밑에서 움직이는 거고. 르니슨 유니슨도 지금 보면은 일봉상 자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쫙 다 빠졌네. 뭐지?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져서 그런가? 100억, 150억. 와, 이거 사야 된다. 이게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거는 지금 600억이 안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150억밖에 안 터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낸 거란 말이에요. 반, 그렇게 또 막 많이 내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혹은 여기에 저항대 지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한 번 더 지켜봅시다. 유니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천리 자전거 또 지금 그 5월 20일날 금요일 날에 또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유니온 머틀리얼 이것도 지금 보면은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안 좋았어.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봤던 동물 전파기지국이랑 아까 위에서 봤던 한국제지랑 비슷한 모습인 거 보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흘러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쫙 나온 거거든요. 이제는 좀 확실히 좀 힘이 있어 보이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쫙 끄은 다음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방향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아까 여기서 봤는데 삼천리 자전거 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텍 이것도 히토류 관련주인데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딱 책상을 끄면 이거 살짝 올라와 있어요. 살짝 올라와 있어. 그래서 좀 아깝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 여기 그 이후에 또 정고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정고점 있고 여기 정고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 드는데 뭐 뉴딜 정책, 히토리 정책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고 5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체크해놨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SLC, ISC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것도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또 이거 하나 보지 말고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본 다음에 기간적으로 조정이 딱 됐으니까 딱 딱 이 정도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SC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네오위저는 뭐 게임주 관련주 해가지고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앞산이 있었잖아요. 앞산이 있고 내려왔다가 이 앞산만큼 딱 되었잖아. 내가 여기 얼마나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아니
이거 내가 얼마나 이게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보면은 이게 여기 앞 여기 이것도 있어요. 요거 요것도 이전 앞에 있던 그 강력한 뭔가 심리적인 지지선이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부로 바로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오 위즈는 지금 뭔가 모양이 앞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거는 그냥 지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번 주도 한번 영상들 한번 돈이 들어온 종목들 한번 돌려봤습니다. 잘 모르겠는 거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